자, 공통석 2의 첫 번째 개념이죠. 좌표 평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학생 때부터 계속 공부했던 그런 개념인데요. 이 좌표 평면이 수학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 공통수학 2에서는 첫 번째 대단원의 좌표 평면,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그리고 도형의 이동까지 모든 이야기들이 이 좌표 평면 위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좌표 평면이 뭔지 살짝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개념들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좌표 평면이 뭐냐? 제가 오늘 첫 시간부터 제 그림 실력을 공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그렇게 안 생겼지만 나비를 하나 그려봤거든요. 첫 시간이니까 좀 웃는 나비를 해봅시다. 자, 웃고 있는 나비예요. 자, 여러분이 이 화면을 딱 보고요. 저 나비의 위치를 친구들한테 설명해 준다고 하면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왼쪽 위에 나비가 존재하긴 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말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트 아저씨도 똑같이 했던 거거든요. 이 데카르트 아저씨가 몸이 좀 많이 허약했던 사람이라 평소에 많이 침대에 누워 있었대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천장을 보고 있는데 천장에 저런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나비였는지 팔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이 나비의 위치를 한번 정확히 표현해보고 싶은데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가로선과 세로선을 하나 딱 이렇게 그려보고요. 여기를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왼쪽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격자를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 칸 더 가야 될까? 자, 이렇게 그려보고요. 위로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 자, 이 나비의 얼굴, 이 정확한 위치가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6칸, 위로는 7칸을 간 곳에 위치한다고 하면 이 나비의 위치를 마이너스 7,6이라는 마이너스 6,7이죠? 마이너스 6,7이라는 이런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아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이 나비가 위치를 살짝 바뀌어도요. 위치가 살짝 바뀌어도 이 순서상을 통해서 정확한 좌표를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비의 위치를 정확한 숫자로 나타낼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좌표 평면의 시작이 되는 거고요. 좌표 평면이 수학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점 하나를 찍어 볼게요. 이거는 1,2라고 해보겠습니다. 점 하나를 더 찍어보면 요거는 2,4라고 해볼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점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찍으면 그건 하나의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하나의 선이 되는 거죠. 도형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여러분 이 점들 하나하나의 순서상을 제시해 줄 수가 있고요. 그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이 직선에는 하나의 방정식이라는 게 존재하죠.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죠. y = ex라는 방정식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점들이 모여가지고 도형이 된 것처럼 이 순서쌍들, 숫자들이 모여가지고요.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점이 곧 숫자가 되는 거고요. 그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도형이 하나의 방정식으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좌표 평면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왜 그러냐? 이 점이나 도형을 다루는 거를 수학에서는 기하학이라고 합니다. 이거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기하학은 원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 그 2학기 과정 맨날 도형 다룰 때 정말 어려웠죠? 정말 힘든 건데 숫자나 방정식을 다루는 거, 이것을 우리는 대수학이라고 불러요. 대수학은 이게 계산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서는 말이죠. 이 기하학과 대수학이 서로 결합이 되면서 원래는 다루기 힘들었던 많은 도형의 성질들을 대수학, 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좌표 평면이 고안됨으로써 수학이 확 하고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요. 물론 오늘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공식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진 않겠지만은 여러분이 좌표 평면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아시면 좋겠고요. 이 첫 번째 개념,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좌표 평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점과 점 사이 거리 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직선 위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건 뭐 너무 쉬운 개념이죠. 자, 여기 예를 들어 여기 3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7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 거리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이만큼의 거리는
4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저 4라는 숫자는 당연히 여기서 이거를 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에서 x1과 x2 사이에 이 거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왼쪽에서 오른쪽 값을 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좀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저는 x1 빼기 x2를 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절대값 씌워서 두 녀석의 좌표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좌표 평면이죠. 좌표 평면 위에서의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원점이 될 거고요. 여기는 X축, 여기는 Y축 이런 게 필요하죠. 자, 어떤 점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점을 제가 편의상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점이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는 X2, Y2라고 해볼게요. 이때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궁금하다라는 거야. 자, 이 점과 점 사이 거리는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가지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자, 직각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직각이고요. 그럼 이 노란색의 길이는 밑변과 높이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밑변과 높이는요,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죠. 이 점에서 X축에 그대로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 녀석의 X좌표 X1이겠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X축에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 점의 X좌표는 X2가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Y축에다 내려주면 이건 Y1이 될 거고요. 얘는 쭉 내려주게 되면 얘는 Y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밑변의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까 저걸 생각해 보면 이 녀석은 절대값 x2 x1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물론 절대값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높이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높이는 y2 빼기 y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절대값 써도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노란색 길이를 d라고 해봅시다. 디스턴스 할 때 d인데요.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빗변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밑변의 제곱에다가 x2 빼기 x1의 제곱에다가 높이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절대값이 있든 없든 상관은 없어요. 지금 표현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있든 없든 상관이 없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절대값은 제곱하면 어차피 절대값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궁금한 d라는 녀석은 내가 d가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루트를 탁 씌워주게 되면 이게 바로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되는 거죠. 자, 이 공식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는 x 좌표끼리 빼서 제곱, 그 다음 y 좌표끼리 빼서 제곱한 다음에 더하자라는 거죠. 얘네들이 자리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곱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좌표 평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고요. 여러분이 앞으로는 이런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이 주어졌다?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이에요.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식을 보고 뭐 루트에 x 빼기 1 제곱, y 빼기 2의 제곱 그냥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이 가지는 의미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위식과 아래식을 생각해 보면 아, 얘는 x, y라는 점과 1,1라는 점 사이에 거리라고 볼 수 있겠구나. 자, 여러분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수학적 식이 가지는 숨겨진 의미를 자꾸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좌표 평면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는 앞으로 계속 모든 문제 풀 때마다 끊임없이 사용될 거니까 연습을 잘 해보시고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공식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